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아니 요즘에 저도 계속 지금 계좌 포트 종목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을 예. 잘라내고 좀 예. 뭔가 시장의 주도주에 편승할 것만 같은 아이들 네네. 위주로 좀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전체적인 계좌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 네네. 본전이 안 그렇죠. 되신 분들 네. 저처럼. 그래서 조금 빠르게 계좌가 복귀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또 새로운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요즘에 또 대세가 조선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현대미포조선은 그 중심을 좀 이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그에 맞게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선주가 좋은 이유는 그 수주 목표량을 다 채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나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느꼈던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러시아와 유럽은 파이프로 그냥 이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 외의 국가들은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배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LNG선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배를 잘 만드는 국가는 또 우리나라와 중국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퀄리티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배를 선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LNG는 또 만들기도 어렵고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당연히 본업이 살아나니까 조선 기자재 기업들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조선 업종이 좋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한 기업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조선 3사는 아닐 것 같고 네. 네, 숨어있는 챔피언 누구인가요? 맞아요. 챔피언이에요. 지금 보시면 다들 성광밴드나 뭐 태광 이런 기업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동성화인텍, 한국화본.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좀 하나 안 오른 종목이 있는데 바로 대한전기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저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이게 조선 쪽인지 몰랐어요. 네. 이 기업은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조선 기자재 기업이고 업력만 40년이 된 기업인데 선박 조명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거기에서 40년간 히든 챔피언을 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조선 업황 자체가 좋으면 당연히 선박 조명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 기업에 조명을 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대한전기공업에 조명 제품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2분기까지 좀 적자였는데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IBK에서 리포트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조선만 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또 이 기업은 또 태조 이방원 중에 하나의 업종에 속해 있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방산 쪽인데요. 네, 방산. 이 기업은 군수 쪽 사업도 하고 있고 무기 같은 것도 만들고 있어요. MDV라고 해서 자율향해 무인 규례 처리 로봇 이런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함으로써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지뢰가 많이 이제 막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지뢰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을 가진 기업이 어디냐. 또 그래서 잠깐 또 대한전기공업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방산업에 대한 밸류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당장 이 기업이 어떤 국가에 뭐 이렇게 수주를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이제 폴란드 쪽으로부터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방 시황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방산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밸류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반기부터는 해군의 다양한 대한전기공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군수 물품들을 지금 다 납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방산 관련된 사업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적이 가파르게 지금 자체는 늘지는 않겠지만은 전방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지금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방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가치는 기대감 때문이라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한전기공업의 방산 사업부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몇 번 이슈가 되면서 단기 급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도 괜찮아요? 단기 급등을 한 적이 잘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서서히 증시 오늘 많이 올랐다면서요? 오늘은 좀 올랐어요. 오늘은 좀 올랐는데 그전에는 그냥 서서히 증시가 오름에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 거지 지금 이 가격이 밸류가 오른 가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PBR이 0.5밖에 안 돼요. 예, 여전히. 예.
PBR 개념 아시죠? 알죠. 1배 미만이면 저평가잖아요.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순수한 자산보다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른 조선기자재 밸류는 다 올랐거든요. 다 PBR 1배 이상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 기업만 지금 1배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기업은 자동차 쪽에서도 지금 밸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조명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조명 관련된 센서 이쪽으로도 지금 자동차 쪽으로 납품을 좀 하고 있거든요. 리포트 보니까 신사업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동차 쪽도 밸류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점차 우리나라가 현대차나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전방 사업이 다 좋아지고 있는 쪽이에요. 조선, 자동차, 그리고 방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의 밸류가 지금 어떤 가격으로부터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 오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뭘까요? 네, 사실 슬투기에서 일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퓨처캠이라는 기업을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핑 아니네요. 네. 아니 뭐 별로 오른 게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퓨처캠 뭐 그동안 이제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네. 우리가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퓨처캠 그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이유는 이 기업이 이러한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그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증권사나 보기에는 이 기업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굉장히 주목을 못 받구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길게 바라봤다면 지금은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퓨처캠은 다양한 임상이라든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만 한다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립선암 진단 쪽과 전립선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츠하이머 진단 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성과가 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전립선암부터 좀 살펴본다면은, 전립선암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좀 약간 서방 지역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유전적이라든지 아니면 인종의 어떤 성격상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노바티스라는 글로벌 제약 회사가 플루빅토라는 전립선암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다 했습니다. 근데 또 퓨처캠은 현재 FC705라는 코드를 가지고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지금 임상 1상을 끝냈고요. 2A상에 현재 들어간 상황입니다. 1상이라고 하면 안전성 테스트를 끝냈고 2A는 좀 더 환자군을 확대하고 투여량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퓨처캠이 왜 주목을 받냐? 노바티스는 퍼스트 인 클래스, 즉 첫 번째로 만든 신약이다 이거죠. 근데 퓨처캠은 시장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플루빅토랑 비교를 했을 때 투여량이 절반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플루빅토는 200mC를 투입을 한다면 퓨처캠은 100mC만 투입을 하거든요. 근데 암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기업은 방사성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한마디로 방사성의 원소를 이용해서 암을 표적으로 해서 그 방사성의 특징을 이용해서 터뜨리는 거예요, 암을. 시장에서는 어쨌든 플루빅토랑 비교를 했을 때 절반의 어떤 투여량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제 쪽도 지금 임상 모멘텀이 있는 것 같던데? 진단이 없으면 신약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죠. 그렇죠. 진단과 치료는 같이 맞아요. 가는 거겠죠? 근데 방사성 의약품이 왜 진단으로 좋냐면 PET-CT라는 그 양전자 진단 촬영법이 있는데 CT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방사성 의약품의 특징으로 이 PET-CT를 만들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PET-CT를 활용해서 암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성 의약품이 비중이 커지고 있고 향후에 더 중요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전립선암 치료제 역시도 전립선암 진단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전립선암 특징이 뭐가 있냐면 PSMA라는 특이적인 항원이 잘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전립선암은 이 PSMA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만 공략하면 만들 수 있다. 전립선암 치료제를 방사성 의약품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FC303이 진단 시약이고 그리고 FC705가 전립선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둘 다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임상에 대한 모멘텀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네. 기대할 수밖에 없는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방사성 의약
의약품으로 대표되는 퓨처캠인데 앞서서 알츠하이머 쪽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이쪽도 뭐 가시화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일단은 네. 알츠하이머가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바이오젠의 아두헬름이라는 최초의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도중에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뭐냐면 알츠하이머의 지금 원인 규명부터 잘못됐다, 논문 조작이 있었다, 이런 좀 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전 자체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이 플라크를 제거를 해주는 게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원리다, 이렇게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혼란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퓨처캠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 진단 시약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알자뷰라고 해서. 예. 그래서 알츠하이머 발병 원인이 잘못됐든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를 고치려고 하는 어쨌든 시도 자체는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근데 방사성 의약품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PET-CT를 활용해서 좀 상세하게 관찰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진단 시약 자체는 수요는 커지고 있다, 실제로. 알자뷰도 지금 매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알츠하이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알자뷰에 대한 수요도도 저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리포트에서 PDB와 알자뷰에 대한 실적의 언급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좀 가시적인 영업 흑자 전환까지 있는 것 같고, 허일민 연구원 리포트 네. 보니까 이게 방사성 의약품 CMO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던데. 일단은 퓨처캠이 어떤 회사냐면, 원래는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은 임상을 할 때 어디 맡겨요, 기관에. 그렇죠. 네. 근데 퓨처캠은 임상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그게 아주 강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CMO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대현 대표님이 그런 전략을 잘 쓴 것 같아요. 임상 결과가 나오려면 항상 임상 기관에 맡겨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임상 기구가 회사 내에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임상 실험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도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CMO도 가능한 거겠죠. 즉 안정성 측면에서 좋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여전히 라파스와 퓨처캠을 네. 네.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보고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변리선언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마다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다 인수합병이 됐거든요. 실제로 노바티스도 보면 프랑스의 AAA라는 기업이 또 그 전립선암 치료제를 만든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엔도사이트라는 기업이 또 만든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바티스가 다 인수해버렸어요. 다 시총 1조 이상은 다 가버렸습니다. 근데 퓨처캠 지금 시총 1,500억 정도 되거든요. 지대현 대표님 인터뷰도 있어요. 시총 1조는 자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내든 간에, 예를 들면 뭐 전립선암 치료제가 임상에 성공해서 가치가 오르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퓨처캠의 임상 결과를. 그럼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또 글로벌 제약사가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는 M&A 이슈로 주가가 오를 수 있죠. 그런 가능성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시장 안에서 소외되고 많이 좀 뒤처져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점차 뭔가 좀 가시화될 만한 결과들이 하나둘씩 또 나오는 타이밍이 됐고 그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송동현 대표와 함께 술투기에서 예전에 언급해드렸었던 종목 리뷰도 해보고 오늘 또 새로운 종목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송동현 대표는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4분기에 또 한번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